부동산 브리핑입니다. 서울시는 정부 정책 사각지대에 매몰린 청년들을 위한 주거 사다리 역할을 할 종합 대책을 발표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책에는 임대주택 공급 확대, 이자 및 월세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 대책, 전세 사기 예방 대책 등이 담길 예정입니다. 지난달 서울 강남 3구의 집합 건물 증여가 전년 동월 대비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정부가 규제 강화에 나서면서 다주택자들이 보유주택을 자녀에게 넘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올해 1월 전국 오피스텔 거래량이 전년 동월 대비 크게 늘었습니다. 수도권과 지방 모두에서 거래가 증가한 가운데 중대형 면적 오피스텔 거래 확대가 두드러졌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진행의 김진주입니다. 요즘 음식 트렌드가 정말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 두쫀쿠 구하지 못해서 오픈런 했던 그 시기가 바로 엊그제인 것 같은데 이제는 쉽게 구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이 두쫀쿠의 열풍이 제철 채소에 힘입어서 봄동 비빔밥으로 넘어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봄동 가격도 조금 올랐다라는 이야기가 들려오던데요. 이 작은 한 그릇 속의 유행처럼 부동산 시장의 투자 트렌드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 빠르게 변화하는 트렌드 속에서 안전하게 그리고 꼼꼼하게 투자 전략 세워보고 싶으시다면 오늘도 저희 방송 함께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로 이야기 나눌게요. 서울 지역번호 02-2638-3973번 무료 전화고요. 문자 편하신 분들은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 열어두고 있으니까요. 언제든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고 싶은 부동산 고민 있으시다면 연락 주세요. 자, 그럼 오늘도 부자 되는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 속으로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다른 때보다 더 화이팅 해야 하는 화요일이 돌아왔습니다. 오늘 이 시간 또 여러분과 함께 부동산 고민 나눠주실 전문가 모셨는데요. 바로 소개해 드릴게요. 주식회사 국제투자연구소 김종희 소장 나오셨어요. 소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국제투자연구소의 김종희 소장입니다. 서울의 아파트 전세 가격이요. 지금 이제 56주 연속으로 상승을 하고 있죠. 여기다가 매물은 지난 2021년 이후로 최저치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고요. 거기에다가 지금 이제 재계약으로 연장하는 그 비율 자체도 48%에 육박을 하다 보니까 전세 물량이 사실은 점점 없어지는 거는 뭐 이제 불을 보듯 뻔하는 건데요. 여기에다가 더해서 올해에는 또 작년 대비해서 입주 물량 자체가 30%가 더 줄어든단 말이죠. 야, 그렇다고 보면 앞으로 또 5월 9일인가요? 5월 10일부터는 그러면 양도세가 이제 중과가 본격적으로 적용이 된다는 소리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뭐 어떡할까요? 그 다주택자들 물건까지 다 소진이 된다? 그러면은 정말 전세 물량 같은 경우는 씨가 마를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주택 가격이 오르고 떨어지는 걸 떠나서 어디 뜨내기처럼 다닐 수밖에 없는 진짜 이제는 내 집 마련이 어떻게 보면 꿈처럼 느껴질 수도 있는데요. 뭐 대출 규제 풀릴 생각은 없으니까요. 정신 바짝 차리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냥 무조건 막 부안해동하지 마시고요. 일단 서울의 아파트 가격은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굉장히 탄탄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정부의 정책 같은 경우는 어떤 특정 아파트가 되겠죠. 굉장히 고가 주택들, 그러면서 그런 고가 주택들을 또 많이 가지고 있는 다주택자들, 이런 쪽에 어떻게 보면은 제재의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데 우리 일반 분들 또 서민분들 내 집 마련을 준비하고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이 같이 부안해동해서 막 부동산 자산이 많은 사람들처럼 막 걱정을 하고 이러실 필요는 없다. 일단은 신중하게 자기만의 어떻게 보면 전략을 세워서 일단은 내 집 마련에 피치를 올리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1시간 뭐 알찬 상담으로 준비했으니까 끝까지 시청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남들 따라서 주변의 지인 따라서 그렇게 쉽게 움직이지 말고 내 상황에 맞는 내 집 마련 계획 세워야 한다는 그런 전문가들의 충고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 전문가들이 매 시간 함께하고 있거든요. 저희 방송 보시면서 내 집 마련에 관한 고민 있으시다면 바로 연락 주세요. 서울 지역번호 02-2638-3973번 그리고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으로 함께할 거고요. 방송 시간에도 이렇게 개괄적으로 대략적으로 여러분 가지고 계시는 고민은 해결해 드리고 있지만 정말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 그리고 내가 거주하고 싶은 지역 또 내 직장의 위치 모든 상황들을 고려해서 내 집 마련 계획 세우고 싶으신 분들 아니면 투자 계획 세우고 싶은 분들 위해서 조금 더 자세히 전문가의 도움 받아보실 수 있는 1:1 대면 상담 시간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종희 소장과 함께 하실 수 있는 시간인데요. 소장님 소개 부탁드려요. 네, 앞서 말씀드렸듯이요. 내 집 마련이 진짜 이제는 명제가 됐는데, 뭐 투자도 좋지만은요. 일단은 저한테 찾아오시는 대부분의 이제 1:1 상담 신청하시는 분들께서 뭐 물론 이제 자녀 명의의 투자 상담도 있지만 지금 이제 어떤 주택을 먼저 정리해야 될지 그렇게 굉장히 헷갈리시나 봐요. 또 어떤 주택이 더 전망이 장래성이 있는지 그래서 취사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게 개인적인 기준으로는 좀 쓰지 않는다, 도움을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좀 찾아와서 상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뭐 내 집은 이제 있어. 그런데 내 자식들은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러면 지금 이제 여러 가지 대출 규제라든가 이런 쪽에 몰려 있기 때문에 이제는 시간에 대한 투자를 좀 하시는 게 어떨까. 그래서 미리미리 좋은 입지 선점하시는 그러면 어느 쪽의 입지가 또 괜찮고 장래성이 있는지 이런 쪽에 또 분석도 해드리는 시간 또 물건 추천까지 해드리는 시간 이런 시간을 가지니까요. 뭐 1시간 정도가 아마 보통 평균적으로 소요되니까 충분한 상담 나눌 수 있거든요. 많이 이용해 주셔서 좋은 정보 얻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1:1 대면 상담 필요하시다면 역시 나가고 있는 번호로 문의 주세요. 자세하게 참여 방법 안내 도움 드릴 거고요. 오늘도 방송 시간 통해서 또 성심성의껏 여러분의 고민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시청자분 전화 바로 연결해 볼게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고민 함께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 구이동에 네. 빌라를 2개 정도 봤는데 네. 이거를 매수해도 될지 이게 고민돼가지고. 투자 목적으로 좀 전화드렸거든요. 임장을 다녀오신 거예요? 네네. 저희 방송을 좀 많이 보셨던 것 같아요. 또 많은 네네. 전문가분들이 방송 보고, 네네. 그래서 다녀오신 거구나. 그래서 이제 구이동을 말씀 주셨는데 한 2개 정도 다세대 주택 보신 거라고 말씀 주셨거든요. 구이동의 네. 어느 쪽을 좀 보셨어요? 하나는 상가 쪽 도로변 쪽인데요. 도로변 상가 쪽. 네. 그래서 그 집원을 말씀해드릴까요? 네. 말씀 주세요. 구이 이동 네. 70-18. 70-18번지. 네, 이거는 투룸이고 도로변 쪽에 있는 거고요. 네. 하나는 음. 안쪽에 있는데 네. 72-6. 72-6번지. 네. 두개다 이거는 구이 이동. 구축이라서 고민되고요. 이거는 오래된 방이 구축이고. 4개고. 방이 네네. 4개인 거. 좀 큰 거를 보셨나 봐요. 네네. 그래서 하나는 95년. 도로변에 위치한 구이 이동 70-18번지는 투룸, 조금은 신축인 거고 하나는 조금 안쪽에 위치해 있지만 72-6번지는 좀 큰 구축. 그래서 방이 4개. 네. 4개인 어떻게 투자 전략을 세우면 좋을지 투자 금액은 어느 정도로 좀 생각하고 계세요? 이거는 1억 정도? 매매가가 3억 7천 정도 하더라고요. 네. 근데 전세가 한 그리고 2억 7천 정도 들어 있는 거예요. 2억 5천. 2억 5천. 그래서 1억 초반대로 좀 투자할 곳을 보신 거죠? 네, 1억에서 1억 5천. 알겠습니다. 이 두 곳도 함께 이야기 나눠보고 더 좋은 방안이 있는지까지 소장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인사부터 나눠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광진구 요즘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데 이게 지금 두 채를 보신 거예요? 네. 두 채 모두 구축인가요? 아니면 하나는 신축, 하나는 구축 뭐 어떻게 되는 거죠? 도로변에 있는 거는 네. 22년식 신축이에요. 22년이면 소위 말해서 요즘 말하는 어떤 특례주택, 즉 6억 이하, 뭐 60제곱미터 이하로 해서 주택수에 카운팅 안 되는 것들이 요즘은 좀 신축을 많이 선호하시는데 그런 건 아니네요, 두 채 모두. 그렇죠? 그건 잘 모르겠네요. 네네네. 일단은 22년에 지어진 다세대 주택이 하나 있는 거고, 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거보다 더 오래된 거?
95년식. 95년. 네. 아, 좋습니다. 한번 볼게요. 네. 제가 쭉 이제 말씀하시는 중간에 찾아봤고요. 하나는 뭐 요 대로변에 있는 거고, 일단 구의 이동이니까 이게 광진 초등학교 구의 동사무소 쪽 라인에 아차산역 아래쪽에 있는 것 같고요. 네. 여기에서 지금 보신 게 하나는 대로변, 뭐 하나는 저 위쪽 안쪽으로 들어가 있는 구축, 요렇게 두 채를 보셨다는 거죠? 네. 그래서 다세대 주택을 보시는 거고, 지금 뭐 어쨌든 투자금 자체는 1억에서 1.5억 정도가 되는 거고요. 네. 일단 전체적으로 일단 선정 자체는 금액 대비해서 선택 자체는 잘 하신 것 같아요. 일단 구이동은요, 그러니까 광진구 같은 경우는 요거는 물건을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숲을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나무보다는 숲을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선택을 잘 하셨다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일단 광진구가 전체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시청자님은 광진구에 있는 물건, 뭐 광진구 거주는 하세요? 아니면 좀 아시는 동네세요? 저는 면목동에 사는데 거기를 매도를 하고 그쪽으로 가려고 하거든요. 네, 네. 그러면 실거주까지 하실 생각이세요? 그것도 생각하고 있어요. 네. 그러면은 면목동에 있는 건 지금 내 집이고 일시적 1가구 2주택에 대한 세금 혜택도 받을 수는 있는 거네요. 일단 한 집 갖고 매도하고 다시 새로운 집을 보시는 거니까. 네네. 네, 좋습니다. 투자와 거주를 공존하시려고 하는데, 일단 광진구 같은 경우는 저는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지역 중에 하나였고요. 사실은 강북, 한강변에 있는 강북 쪽에서는 가장 저평가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던 지역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뒤늦게 좀 정비 사업이 시작이 되면서 작년 한 해 굉장히 무서운 속도로 올랐는데, 그거 자체는 워낙 주택 가격이 낮게 형성이 돼 있다가 이제 개발에 대한 어떤 기대심들이 가격에 반영이 되다 보니까 많이 올라간 상태인데, 그렇더라도 아직 올라갈 그 길이 더 많이 있고요. 그러니까 상승 여력이 훨씬 더 큰 거고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기 우리 강남 쪽으로 보면 저기 왜 잠실 주공이 있었잖아요. 잠실 주공 재건축한 거. 네. 그러면 뭐 엘리트레라고 해가지고 엘스니, 리센치니 이렇게 쭉 됐고, 일단은 잠실 쪽이 금액이 쫙 끌고 올라왔다가 그 다음 순서가 반포가 이제 또 반포 주공들이 재건축을 하다 보니까 가격이 쫙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다음 타수는 뭐 압구정이 되겠죠. 압구정의 또 재건축에 예상이 되니까 이렇게 가격이 정비 사업 순서에 따라서 흘러가는 상황인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강북구 쪽도 보면 한강변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마포가 시작을 했었고요. 그 다음으로 넘어온 게 이제 용산, 뭐 한남 뉴타운으로 대표가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성수동의 성수 전략정비구역, 그러니까 이 성동구가 또 되면서 다음 순서, 다음 타순으로 온 게 이제 광진구란 말이에요. 이렇게 개발들이 이렇게 순서대로 되는 상황에서 광진구를 선택을 하셨다고 하는 건 굉장히 이제 좋은 선택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고, 여기에서 이제 좀 세부적으로 들어온다라고 하면 구이동을 지금 선택을 하신 게, 보통 보면 광진구에 개발이 예정이 되는 것들이 각광을 받는 게 한강변에 있는 재개발인데, 한강변에 접점을 두고 있는 게 자양동하고 구이동하고 광장동인데, 광장동이야 재건축이 이슈가 될 거고, 구이동 같은 경우야 기업형, 이제 일자리가 생기는 기업형 재개발로 기업형 개발이 이루어지면서, 자양동 같은 경우는 이제 일반 재개발이 진행이 되면서 지금 안정화 상태의 거의 끝물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자양동, 광진구는 어차피 재건축이니까 열애로 두고, 자양동에서 자연스럽게 구이동으로 넘어오는 그 순서인데, 거기에서 아래쪽에 한강변 보면 이쪽 뭐 고속버스 터미널이라든가 이런 쪽들은 지금 기업형이 개발이 된단 말이에요. 신세계그룹에서. 그러면 이 구이동 자체가 다음 타순이 될 것은 저는 굉장히 불보듯 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 중반 미들라인 쪽보다는 지금 시청자님이 보신 요 구역 자체가 사실은 개발의 압력도 크고, 광진구 그 어떤 지역보다도 그 뭐라 그러죠? 근생이라든가 이렇게 상권의 발달이 좀 더뎌 있죠. 그러니까 주택가가 조용한 주택가로, 시청자님께서는 대로변의 상가 쪽이 있는 쪽에 빌라를 보셨다고 하는데, 그 정도에 대한 상권은 서울 어디에나 있는 거고요.
앞으로 보면은 그 정도의 근생은 충분히 개발을 할 수 있는, 밀고 개발을 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갖추고 있다. 그런 상황에서 이 구의 이동에다가 지금 두 채를 보시는 건데, 일단 지역적으로는 굉장히 찬성. 근데 추가적으로 한 번 더 고민을 해보실 거. 근데 어차피 거주라고 하시니까 하나는 근데 하나는 22년이었고 하나는 95년이었으니까 둘 다 어떻게 보면은 주택수에 일단은 카운팅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시청자님 같은 경우는 지금 투자가 아니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주택수에 뭐 구애받지를 않은 거니까 거주까지 생각을 하신다고 하니까 뭐 충분히 매수를 해도 면목동에 머물러 있는 것보다는 100배 낫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하나는요. 네. 아 선생님. 네. 하나는 네. 그 자녀 명의로 할 거거든요. 하나는 내가 사고 하나는 자녀 명의로요. 네네. 근데 자녀 명의로 한 자녀는 지금 무주택이시죠? 네네. 그럼 청약의 꿈도 좀 갖고 있지 않을까? 청약 가입해 있죠? 지금 통장 갖고 있죠? 그거는 제가 조카거든요. 그래서 제가 자세히 모르겠어요. 결혼은 했나요? 조카가? 아니 미혼이에요. 미혼이죠. 그러면 앞으로 결혼도 하고 신혼부부 특공이라든가 각종 이제 지금 현 이재명 정부에서는 무주택자들을 위한 어떻게 보면은 좀 청약에 대한 제도도 좀 이렇게 무주택자들, 즉 나이 어린 사람들, 신혼부부 각종 특공, 뭐 생애 최초라든가 뭐 자녀 다자녀라든가 아니면은 신혼부부 이런 식으로 해갖고 특별 공급 쪽으로 해서 청약도 뭐 저는 청약을 권장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그렇더라도 굳이 그 꿈을 꺾을 필요는 없을 것 같기는 한데 요는 뭐냐면 우리 지금 시청자분 전화 주신 시청자분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투자는 이쪽에 하는 게 맞기는 한데 구애받지 않고 실거주할 수 있는 거 어차피 가격 자체가 3억대면 거저거든요. 지금 상황에서 광진 구이동의 어떤 잠재에 있는 가치를 봤을 때 그럼 시청자님께서는 거주하기 편한 거를 하시되 조카분이라고 했는데 조카분 투자는 굳이 그 주택수에 카운팅 되는 걸 할 필요가 있을까 싶은 거예요. 그리고 재개발을 우리가 염두에 두는 곳에 투자를 할 때는 가급적이면 신축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구축보다는 신축이 당연히 좋은 건데요. 당연히 이제 뭐 투자로 갖고 있을 경우에는 투자금 자체가 적게 들어가니까. 그리고 나중에 또 물론 다 허물어질 거지만 건물에 대한 또 감정 평가에 대한 기대도 할 수가 있는 상황인 거고 뭐 그렇게 되겠죠. 그러면서 일단은 하나만 하시는 것 같고요. 그 조카분, 그러니까 미혼이신 분한테는 신축으로 차라리 6억 미만으로 하면서 27년 12월 31일까지 준공 연한이 떨어지는 사용 승인이 나는 주택이 있거든요. 이 보면은 신축으로 해갖고 뭐 4억 중반 뭐 요 정도 4억에서 4억 중반한 요런 주택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 투자비 뭐 얼마 안 들어가니까 그런 쪽으로 해서 한번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일단 지역적으로는 괜찮은데 그 실거주 겸 투자하시는 거는 뭐 주택 연식에는 상관없고 본인이 거주하시는 거 편한 걸 하시면 좋은데 넓고 좀 하는 걸 투자 물건인 거는 조금 주택수 카운팅 안 되는 걸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래요. 그러면 구축은 그게 네. 안 되나요? 구축은 안 되는 게 뭐죠? 주택수에 당연히 들어가죠. 아니 그 청약. 안 되죠. 내 집이 있는 건데. 신축만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신축도 그게 있어요. 준공된 연한에 따라서 구축도 되는 다릅니다. 줄 알았는데. 네, 그래서 그냥 구축은 그냥 내 집 생애 최초로 그냥 내 집 하나 하는 거야 그걸로. 그래서 아직 뭐 구이동이 말은 나오고 있지 않죠. 일단 광진구 구이동이라는 입지를 미리 선점하는 거에 방점을 찍어서 투자를 하시는 건데 사실은 아직 움직임은 없습니다. 근데 기대를 걸만할 수 있다라는 건데 그 기다리는 와중에 재개발로 만약에 같은 값이면 여기에 신축으로 해서 주택수 카운팅 안 되는 걸 내가 잡고 있다고 하면 얼마든지 계속해서 청약은 신청을 할 수가 있는 거니까요. 네. 1순위로다가.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투자는 전 주택수 카운팅 안 되는 특례주택 쪽으로 신축으로 해서 전환을 한번 바꿔보시고요. 본인 투자하시는 거는 보시기에 실거주도 염두에 두는 거니까 이왕이면 넓은 게 좀 나을 것 같아요.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억 5천밖에 없는데. 네? 투자금이 1억 5천밖에 없어가지고. 투자금이 1억 5천밖에 없다고. 그럼 1억 5천에 맞춰서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아, 전혀 뭐 할 곳이 없다. 근데 1억 5천으로 좀 미래를 기대하면서 하시는 건 괜찮은데 일단은 그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양날의 검이니까 그건 본인이 조카분하고 한번 상의를 해보세요. 1억 5천으로 그냥 무조건 투자해야 되는 그런 건 아닌 거잖아요. 뭐 다른 쪽에 또 뭐 답심리라든가 다른 쪽에도 또 투자할 수 있는 것들이 있기는 하니까 이쪽에는 없을지언정 아니면 좀 더 찾아보시고. 아니 신축은 좀 가격대가 있어가지고. 네네. 가격대가 있지만 전세가 그래도 좀 높잖아요. 여기 아마 2억 정도 투자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1억 5천으로 굳이 주택수 카운팅 되는 구축을 해봐야 뭐 그럴 것 같고 뭐 1억 5천이면 일단 조카분한테 뭐 5천만 원 정도 벌어놓은 거 없을까요? 해서 한 2억 정도가 지금 현재 신축이 투자금이 형성이 돼 있는 금액이니까 그거는 조카분하고 상의하셔야지 저하고 상의할 건 아닌 것 같고요. 아니. 예, 지금 답변 자체는 저는 투자해도 좋다. 그러면서 시청자님 같은 경우는 그런 거에 구애받지 말고 무조건 하나 하시고 조카분 같은 경우는 구축보다는 신축으로 한 번은 생각에 전향을 하시고 투자금이라고 해서 지금 1억 5천보다는 한 5천만 원 정도 뭐 신용 대출이 됐든 뭐가 됐든 그렇게 좀 자기가 벌어놓은 게 됐든 그런 쪽으로 해서 뭐 실거주할 것 같으면 대출도 일으킬 수가 있는 거니까요. 6억 이하는 뭐 4억까지, 6억까지 뭐 이렇게 되는 거니까 아, 그러면 선생님 그 둘 중에 어느 걸 하는 게 더 나을까요? 말씀드렸잖아요. 거주하기 편한 거 하시라고 넓은 거. 아, 네. 이 구역은 어차피 같이 가는 거니까. 아니 구축은 4층이라 엘리베이터가 없어가지고. 그거는 한번 남편분하고 상의해 보시고요. 네네. 다음 상담 그럼 길어지네요. 구축이 더 나은 거예요? 그냥 본인이 생각하기에 넓은 거 하시라니까. 제가 사정을 네. 잘 모르시잖아요. 몇 식구가 사시는지 그런 것들. 뭐 예를 들어서 내가 5식구 있는데 방 2개짜리는 모자랄 거 아니겠습니까? 아, 네. 그러니까 그런 거 상황 봐서 하시라는 거예요. 마무리 짓겠습니다. 네, 투자 목적인지 내가 실거주를 할 건지 이거부터 좀 명확하게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우선 투자 목적이라면 주택수에 카운팅 되지 않는 신축, 이번에 분양해서 처음으로 내 명의로 갖게 되는 그 집, 그리고 규격과 또 가격 제한도 있으니까 잘 알아보고 매수하셔야 하고 실거주 목적으로 좀 오래 묻어두겠다 하신다면 내가 살기 편한 곳을 선택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조언 드렸으니까 잘 참고하셔서 가족분들과 함께 회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3번으로 이야기 나누고 있고요. 다음 전화 연결해 볼게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부동산 고민 가지고 계실까요? 네, 저는 전라도에 사는 1주택자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투자 목적으로 네. 그 아파트 용인 처인구 역북동에 네. 명지대 근처에 있는 네. 아파트 프루지오 클루센트라는 그 아파트가 미분양 4년 세대가 남아있다고 해서 그 투자 목적으로 그 아파트를 매수해도 될지 제가 판단이 잘 안 서가지고 소장님 말씀 좀 들어보고 싶어서 전화드렸습니다. 네, 연락 잘 주셨어요. 지인분께서 혹시 추천해 주셨을까요? 아니 저희 엄마가 어디서 봤는지 해서 저한테 어머니께서. 말해줘가지고. 예. 그럼 여기 투자 금액 어느 정도 생각하고 계세요? 그 아파트 분양가가 7억 5천 정도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미분양인 이 아파트를 매수를 해봐도 예. 괜찮을지 용인 처인구의 푸르지오 클루센트 아파트를 말씀 주셨는데 한번 살펴볼게요. 소장님과 인사 나눠보세요. 안녕하세요. 예, 소장님 반갑습니다. 네, 영광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머님 말씀을 듣고 한번 보시는 거예요. 예. 네, 역북동에 이제 푸르지오인데 이게 지금 미분양이에요. 예. 미분양 잔여 물량을 지금 매수할까 고민하시는 거죠? 예, 맞습니다. 이거 매수해도 되는지. 예. 가격 여기는 지금 30평대 단일 세대로 나와 있는 거고요. 금액이 7억 4천에서 한 7억 6천 정도의 평형대 그 타입별로 선택이 예, 되어 예. 있거든요. 예, 분양가가. 네, 맞습니다. 요 금액인데 지금 요거를 미분양이라고 해서 이제 뭐 미분양이면 보통들 혜택들이 이제 뭐 중도금 무이자라든가 그다음에 뭐 그냥 서비스로 막 그냥 앞뒤 베란다 확장이나 이런 것들을 다 무료로 제공해 주는 그런 어떤 혜택들이 많이 있어요. 예. 일단 뭐 안 나간 거니까 나가게 하려고 많이 또 예쁘게 꾸미겠죠. 예. 이익도 주고. 그런데 일단 미분양 아파트들을 선택을 할 때는 왜 미분양이 되었을까를 먼저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제가 좀 알아봤는데. 네.
조금 그 아파트가 용인 아파트 평균 분양가보다 좀 비싸게 나왔다고 사람들이 좀 그랬다고 맞습니다. 들었거든요. 맞습니다. 금액이 비싸니까 접근을 못한 거고요. 예, 예. 제가 보기에는 두 가지 정도 이유가 명확하고 그런데 한번 보면 일단 시청자님께서 분석하신 것처럼 이 금액이 조금 높게 책정이 돼 있는데 예. 금액이 높게 책정돼 있다라는 건 이제 신축이기 때문에 올라간 공사비라든가 자재비 이런 것들이 다 반영이 됐고 더해서 그다음에 여기 쪽 두 정거장 정도 가면은 지금 그 경강선이라고 아시죠? 연장하는 거. 예, 예. 예, 지하철 그 개통에 대한 어떤 호재 이런 예. 것까지 또 반영이 됐고 여기에 더해서 여기가 또 아래쪽으로 보시면 이제 또 반도체 클러스터가 조성이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런 모든 것들이 선반영이 된 거죠. 예. 요 금액에. 그런데 그러면 이런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이라든가 또 개통 경강선에 대한 연장에 대한 호재, 그다음에 뭐 이런 것들이 이 푸르지오 클레센트라는 아파트에다가만 적용이 되는 건 아니잖아. 그렇죠? 예, 예. 이 지역엔 다 적용이 된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맞죠? 예, 처인구 전체에 적용. 맞습니다. 그런데 특히나 뭐 처인구 전체로 볼 건 아니고요. 왜냐하면 다른 쪽에는 그냥 막 주거 환경이 일단은 갖춰져야 되는데 그냥 행정구역상만 포함이 되고 주거 환경이 주택 가격이 올라가려고 하면 어찌됐든 사람이 사는 거 나는 투자로 갖고 있더라고 해도 거기엔 누군가 거주를 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거주 환경이 좋아야 집값이 잘 올라가는 거거든요. 예, 예. 보시면 여기가 금악천이라고 해서 지하철역 따라서 위 남북이 좀 나뉜단 말이에요. 이 역북마을 자체가. 예, 밑에가 좀 인프라가 더 있는 것 같던데. 당연하죠. 여기에 꽃은 이 아래쪽이에요.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이 우미린이라든가 우미린 센트럴파크 같은 게 좀 대장 역할을 하고 있기는 한데 이 여기에서 예. 얘네들이 2017년 준공이거든요. 예. 그런데 같은 평형대 가격이 1억이 싸. 예, 6억 정도 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6억에서 6억 5천이란 말이에요. 예. 당연히 살게 되면 여기 뭐 롯데 시네마 하여튼 이거 모든 인프라는 다 이 아래쪽에 갖추어져 있는 상황에서 예. 지금 새로 분양하는 것 쪽은 위쪽으로 이제 그냥 어떻게 보면은 주거촌은 아니에요. 전통 주거 환경은 아닌 예. 거고 어차피 생활하려면 다 아래쪽으로 내려와야 되는 거고. 예, 저도 그렇게 맞습니다. 그러면 저 같으면 굳이 이 신축 미분양 난 거 7억 5천 돈 주고 받는 것보다는 지금 위쪽에 있는 반도체 호재라든가 뭐 경강선 연장이라든가 이런 그리고 2017년식이면 구축도 아니란 말이에요. 이 정도면. 예, 우미린이. 네, 저는 그래서 6억에서 6억 5천 주고 차라리 아래쪽 걸 선택을 할 것 같아. 아, 이런 그냥 장래성에다가 아래쪽 내가 기대를 하면서 한다고 하면. 차라리 그냥 아래쪽 구축을 사는 게 더 나을 여기에다가 만약에 내가 투자를 한다라고 살려고 한다고 하면. 예, 굳이 살려고 한다고 하면요.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굳이 사는 것도 저는 반대하는 이유가 그러니까 만약에 사면은 저는 지금 신축 미분양을 분양받는 게 아니라 아래쪽에 있는 아파트들을 인프라가 잘 구축되어 있는 쪽에 거주를 선택을 할 텐데 지금 시청자님께서는 투자 목적이잖아요. 예, 예. 그러면서 여기에 뭐 거주도 하지도 않을 거면서 나중에 이쪽 아래쪽으로 해서 더 아래쪽이 되는데 지도를 좀 확장해다 보면 이 반도체 클러스터라든가 이런 뭐 경강선의 연장이라든가 이런 쪽에 대한 호재 자체가 예. 있다고 하면은 지금 혹시 고덕 국제도시 아시죠? 예, 평택에. 네, 평택에 있는 거. 거기도 처음엔 그렇게 삼성전자 반도체가 들어간다고 하니까 그 아파트 가격들이 엄청 뛰어 올라오고 했다가 사실은 이런 지역들의 문제가 뭐냐면 마치 여기에 이제 반도체 클러스터가 조성이 된다라고 하면요. 주거 수요가 필요하면 같이 옆에다가 얼마든지 땅 개간해가지고 도시개발 사업이라는 명목하에 주택을 얼마든지 공급할 수가 있어요. 굉장히 저가에. 예, 서울이 아니니까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급이 되게 원활해. 예. 그러면 가격 자체가 팍 치고 올라가기가 쉽지 않겠죠. 아무리 새 아파트라 해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여기에 지금 거주하시는 그러니까 여기에 아파트 수요자들이 예. 여기에 매수해갖고 저쪽에 강남이나 서울 중구나 영등포 이런 쪽으로 직장 다니는 사람들은 거의 없을 거 아니겠습니까?
수원 내지는 요 인근 활성에서 갈 수는 있겠지만 갈 수는 아니요, 있겠지만 극히 미미하다는 거예요. 예, 주로 예. 이 수원이라든가 이쪽에서 많이 예, 이제 그럴 것 생활권이 이쪽인 사람들일 거란 말이에요. 예, 예. 여기에 계시는 분들이 얼마나 그렇게 지하철 많이 이용하면서 그러니까 어찌 됐든 여기 반도체 클러스터와 경강선 연장이라는 이 호재 그리고 신축이라는 호재 갖고 했는데 그거 대비해서는 금액이 좀 제가 보기엔 높은 것 같거든요. 예, 예. 그래서 투자를 하신다고 하면 여기에다가 나중에 그러면 전세 놓고 그렇게 하실 거잖아요. 예, 예. 그 금액이면 지금 아까 앞서 상담하신 분도 있었을 텐데 그 뭐 1억 예. 5천 정도는 당연히 좀 구이도. 더 투영이 돼야 될 텐데 한 2억 전후만 해도요. 서울에 여기보다 훨씬 더 발전적인 가능성이 있는 곳들에 투자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럼 7억이면 그냥 서울에 빌라 2개 산 게 더 나을 수 있겠네요. 글쎄 방송에서 말하기 좀 그런데 100배 난 것 같습니다. 아,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상담을 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평택을 말씀하시니까 저도 네. 좀 약간 그런 느낌이 조금 들더라고요. 네. 한번 서울 한번 올라오세요. 예. 어머니하고 같이 오셔서 뭐 1대1 상담이라 꼭 저 아니더라도 이건 상담을 받아서 투자 물건을 다시 한번 재정립하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어쨌든 오늘 말씀하신 이 물건 같은 경우는 저는 투자 반대입니다. 예, 예. 충분히 이 돈으로 훨씬 좋은 것들을 할 수가 있고 또 모르시는 게 있다면 알려드릴 수도 있으니까 그런 좀 저를 이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소장님 감사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네, 연락 잘 주셨어요. 사실 우리 아드님들 어머님 말씀 거역하기가 좀 쉽지 않은데 그래도 투자하시기 전에 다시 한번 전문가의 점검 잘 받아보셨습니다. 투자 반대 의견 드렸으니까 투자 목적이라면 조금 다른 방향으로 설정해보는 게 좋겠다라는 조언 드렸어요. 공부도 해보시고 어려운 점 생기시면 언제든 다시 한번 연락 주세요.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3번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다음 전화 또 연결해 볼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고민 함께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 지금 저 마포 지역에 네, 이제 애호개역 쪽에 이제 살고 있는데 월세 내고요. 네, 지금 을지로에서 이제 출퇴근을 하고 있는데 을지로로 지금 돈이 이제 2억 정도 있는데 네, 이 월세를 이제 좀 아끼고 싶어가지고 이걸 아니면 전세로 이제 해가지고 들어갈지 아니면은 이걸 아니면 딴 데 투자해가지고 네. 다른 곳에 갖고 있을지 좀 궁금해가지고 전화드렸거든요. 네, 투자 목적으로 뭐 보셨던 방향이나 뭐 물건들이 좀 있을까요? 그거는 딱히 없고 이제 가격만 봤습니다. 가격만 2억 맞춰가지고. 가격만. 알겠습니다. 우선 지금 직장은 을지로고 또 애호개역 근처에 월세로 거주하고 계시고 여유자금이 2억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걸 좀 투자 금액으로 좀 불리고 싶다라는 마음이신 것 같아요. 네, 어떻게 하면 네네. 좋을지 소장님과 한번 이야기 나눠볼게요. 인사부터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애호개역 쪽 5호선 애호개역 쪽 마포 쪽에 오피스텔인데 여기 한 20년 차 된 아파트 그 오피스텔들이 몇 개 있죠. 여기 월세 거주 중이신데 네네. 지금 요거를 거주 중인 거를 뭐 매수를 해서 살지 아니면은 전세로 좀 할지 뭐 주거 비용이 좀 그러니까 아니면 2억 정도가 여유 있는 거를 투자를 하는 게 어떨지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건데 네. 일단 한번 보면 마포 쪽에 그러니까 오피스텔을 지금 갖고 계시는데 그러니까 월세로 거주하시는 거예요. 네네. 마포의 오피스텔 같은 게 오피스텔이 이제 장단점이 있는데 오피스텔의 장점과 단점을 좀 알면 선택하기가 좋으실 것 같은데 오피스텔은 일단은 뭐 상업지역, 역세권, 준주거지역 이상의 쪽으로 들어가 있으니까 교통은 편하고 을지로 쪽이 또 직장이라고 하시니까 마포 오피스텔이 좀 살기는 편하실 텐데 오피스텔의 장점이 일단 오피스텔은 구분상 주택이 아니잖아요. 준주택이라고 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은 주택이 아니니까 청약에 자유로워요. 그래서 청약을 1순위에서 얼마든지 청약을 받을 수 있으니까 얘를 갖고 있는다고 해도 나는 무주택인 거야. 그래서 1순위로 청약에 기회를 가질 수가 있으니까 이런 장점들은 있는데 단점은 뭐냐면 어차피 주거용으로 살고 있고 하면 얘는 주택수에는 또 세금적인 부분에서 주택수에는 카운팅이 된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마포 애호개역 쪽의 오피스텔이 지금 떡 떠오르는 게 SK 허브 블루라고 그 애호개역 바로 나오면 있는데 그 오피스텔을 본다고 해도
지금 한 20년 차 됐는데요. 분양 지금 금액이 한 2억 중반으로 알고 있거든요. 네. 한 2억 2, 3천 뭐 한 3, 4천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걸 본다라고 했을 때 금액이 오른 폭이 거의 없다라고 보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시청자님께서 지금 월세 거주 중인 오피스텔을 매수하는 순간 얘는 네. 차익형으로 내가 이제 전환을 시켜서 내가 거주도 하면서 편하게 거주하면서 얘 가격이 오르는 걸 기대를 해야 되는데 만무야, 거의 없어. 그리고 재개발이 돼도 입주권 안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좀 아닌 것 같고요. 네. 투자를 하시려고 하는데 지금 2억 정도가 네네. 여유 자금이 있다고 하면은요. 지금 2억으로 할 수 있는 그리고 일단은 재개발은 속도 더하기 사업성 더하기 그 주민들의 재개발하고자 하는 이제 의지야. 요게 이제 재개발이 어떻게 보면 핵심 3대 조건인데 답심리동 혹시 들어보셨어요? 답심리요? 네. 네, 들어보긴 했습니다. 전농 답심리 뉴타운이라고 있는데 여기에 답심리가 있거든요. 요 답심리동에 모아타운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게 있는데 이쪽 지역이 예전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지금 이문 뉴타운 같은 경우를 예를 들어 드리면 예전에는 이 청량리 일대가 굉장히 별 볼 일 없었단 말이에요. 네. 사람들이 인식이 별로 안 좋았었어요. 뭐 위해 시설도 있었고. 그런데 이 청량리역이 뭐 8개 노선인가 개통을 하게 되면서 또 예정도 돼 있고 이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교통의 허브로 등극을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주변에 내가 거주를 하고 있으면 일자리가 가까이 있지 않더라도 그 일자리까지 찾아갈 수 있는 조건 자체가 엄청나게 좋아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주거 환경이 엄청 좋아지니까 이제부터 금액이 아파트가 쓰게 된다라고 하면 금액이 쫙쫙쫙 올라갈 거거든요. 네. 이런 것들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게 여기 이문 뉴타운이라고 요 위쪽에 있는데 외대암역 쪽으로 신이문역 쪽으로 해서 여기가 예전에 그러니까 불과 뭐 몇 년 전, 그러니까 1, 2년 전에 이거 뭐 할 때 금액이 고분양가 사실은 논란에도 있었고 여기가 금액이 오르겠느냐 이랬는데 웬걸 1년 만에 한 3억에서 4억 정도가 지금 오르는 상황이에요. 그게 뭐냐면 전농 답심리와의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쪽과 연계 시너지 효과로 인해서 아 우리 동네도 무지하게 올라갈 것이구나 이런 생각에서 사람들이 이제 많이 찾게 되는 곳인데 그만큼 전농 답심리 뉴타운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여기에서 지금 제가 추천드리는 건 여기 36-5번지에 대한 모아타운 구역이 있거든요. 네네. 여기가 아까 제가 재개발 3대 요건이 속도, 그 다음에 사업성, 그 다음에 주민들의 개발 의지라고 했는데 의지는 동의율로 나타나는 거니까 여기가 지금 작년 10월 정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했는데 지금 그 동의율 자체가 뭐 50% 넘어가서 60% 육박하고 있는 지금 이제 곧 접수하는 그런 상황인데 여기에서 중요한 건 동의율이 지금 빠르게 차 있으니까 일단은 모아타운은 권리산 조금 있으면 접수하면 그 접수날 기준이 권리산정 기준일이 되니까 일단은 네. 착공돼 있는 거. 착공 신고가 돼 있는 것을 물건을 찾기를 바라시고요. 그렇게 되면 권리산정 기준일에선 자유롭게 해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축인데 착공이 일단은 신고가 돼 있는 거. 요거를 하시고 그다음에 당연히 6억 아래쪽으로 해서 뭐 여기 신축들이 뭐 4억에서 4억 5천 정도 아마 4억 5, 6천 할 거란 말이에요. 4억 중반. 근데 투자 금액은 한 2억 정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님한테 딱 맞을 것 같고 당연히 네. 주택수에 카운팅 안 되는 신축인 거니까 이제 착공신고 들어간 주택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속도 자체가 모아타운이다 보니까 속도가 어마무지하게 빠릅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진행하고 있는 정비사업 속도 중에 가장 빠른 게 모아타운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속도적으로는 보증이 돼 있는 거야. 거기에 두 번째 뭐 의지는 우리가 확인을 했고 동의율로 세 번째가 사업성인데 요 36-5 구역이라고 하는 요 모아타운 진행 구역 같은 경우는요. 조합원 수가 한 460명 정도 되면서 실제 나중에 완성이 되면 한 1,500, 600세대가 들어갑니다. 예정이 돼 있거든요. 네. 그러면 조합원들 다 받고 임대 빼고 나서도 일반 분양분이 그냥 거의 2배수 이상으로 남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업성 엄청 좋다고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여기에 지금 투자비 자체가 한 2억 선이면 지금 착공돼 있는
주택수에 카운팅 안 되는 그런 신축 빌라를 사실 수가 있으니까 여기에 매수하신다고 보면 지금 한 2억 정도 투자해서 모아타운이니까 제가 봤을 때는 뭐 올해 안에는 구역 지정이 구역 선정이 모아타운으로 접수해서 선정이 될 것 같고요. 그 네네. 이후에 모아타운이니까 뭐 한 4, 5년 정도면 조합 설립 인가 나면서 사업 시행 인가로 이제 접어들지 않을까? 그러면은 한 8년 정도쯤 지나면 이제 입주까지 노려볼 수 있는 굉장히 속도가 빠른 지역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마포에서 그냥 오피스텔에 그냥 퍼져 앉아 계시지 마시고 이런 쪽으로 해서 오늘 전화 잘 주셨으니까 이쪽으로 해서 아마 물건 한번 좀 임장해서 보시고요. 일단 가셔서 보신다고 하면 부동산에서는 네네. 신축 물건을 찾기가 어려워요. 부동산 같은 경우는 이제 중개하는 거라서 지어져 있는 것들을 거래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신축 물건들을 한번 가 보면 좀 붙어 있기도 하고 할 거니까 그렇지 않으면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1대1 상담을 해서 전화 끊고 다시 한번 연락 주시면 그런 쪽에 도움도 또 받아보시는 게 또 좋을 것 같고요. 네, 알겠습니다. 네, 정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거주하시는 오피스텔을 매수하는 거에 대해서는 반대 의견 드렸고 또 이 투자 목적으로 볼 수 있는 지역 답심리 지역 일러드렸으니까 현장도 한번 임장 가보시고 어려운 점 생기시면 연락 주세요. 저희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3번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 늘 열어두고 있습니다. 이제 다주택자들이 이 양도세 중과가 시행되는 그 날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세금에 대한 부담이 너무 커진다라는 고민들 많이 하고 계시는데 이 양도세 중과뿐만 아니라 이제는 보유세까지도 건드릴까 봐 겁이 난다라는 말씀들 많이 하시거든요. 부동산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이 세금 이야기를 오늘 김종희 소장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전해주시죠. 네, 세금 같은 경우는 전문 세무사한테 상담을 하시는 게 맞는 거고요. 제가 오늘 이 시간 미니 강의로 좀 준비한 목적은 너무나 많은 분들이 상담을 오시면 그냥 보이지 않는 공포인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정부에서는 이재명 정부에서는 막 엄청나게 보유세, 양도세도 중과할 뿐더러 보유세도 엄청 폭탄이다. 해당도 안 되시는 분들이 나 보유세 폭탄 맞으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들을 사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냥 모르는 게 가장 큰 공포거든요. 좀 알고 대처한다고 하면 그게 공포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또 기회가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런데 도움을 받으시라고 이 시간 좀 준비를 했는데요. 전체적으로는 이제 보유세라든가 특히나 이제 종부세가 문제가 될 텐데 종부세에 대한 변화가 어떻게 그럼 이루어질 건가. 그러면서 이제 대통령께서 직접 언급하셨죠. 이 장특공제도 거주하지 않는데도 이게 너무 이거 아니냐. 너무 혜택을 주는 거 아니냐 이런 쪽도 얘기를 했기 때문에 좀 시나리오 한번 구성해 보려고 하는 거고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주택들이 어떤 거에 대한 거에 따라서 이거를 빨리 정리하는 또 순서도 있어야 될 거거든요. 그런 쪽에서 좀 약간 좀 살짝 한번 맛만 보는 이런 시간을 좀 가져드릴 테니까 이것만 인지를 하셔도 그렇게 걱정은 한 100이 걱정이었다고 하면 한 2, 30으로 뚝 떨어질 거니까 한번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보유세를 강화는 할 거는 분명한 것 같아요. 그게 이제 보통 보유세를 끌어올릴 수 있는 게 일단은 뭐가 있을까요? 이제 공시지가를 올려야 될 일이 있겠죠. 그러니까 공시가격인데 공시가격 같은 경우야 시가에다가 이제 공시가율을 곱해주는 건데 지금 현재는 69%죠. 그러니까 이 공시가율을 올릴 건데 일단 보유세를 늘릴 수 있는 그러니까 상향시킬 수 있는 기본 골격이 되는 게 뭐냐면 일단 세율 같은 게 있겠고요. 그 다음에 공시가격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공정시장 비율이라는 게 또 있습니다. 그런 것들. 그래서 법으로 해야 되는 게 있고 그러니까 입법기관을 거쳐야 되는 게 있고 그냥 대통령의 행정부의 시행령으로도 가능한 게 있는데 일단은 시행령으로 가능한 걸 먼저 본다라고 하면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라는 건 그냥 이거는 입법 없이 가능한 거니까 그냥 바로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현 정부의 의지대로. 근데 지금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라는 게 잠깐 언급을 하면 과세 표준을 잡기 위한 건데 즉 시가가 있으면 시가에다가 공시지가율을 곱해서 69%가 되겠죠. 현재는. 나오는 금액이 과세 표준인 거고요. 여기에다가
공정시작 가격 비율, 요게 지금 현재 60%인데 요거에 나오는 이제 금액에다가 세율을 곱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요거를 조정하겠다는 거거든요. 요거를 과거 문재인 정부 시절처럼 본다면 최대 90%까지 상향을 시키겠다. 뭐 80%가 된다라고 해도 예를 들어도 60에서 80% 올리면 비율 자체가 20% 오르지만 세율은 40%, 배 이상이 폭증할 수가 있어요. 무슨 소리냐면 구간이 바뀌어. 공정시장 가격 비율을 20%만 올리면 구간 자체가 다음 구간으로 넘어가 버리기 때문에 40% 이상으로 늘어날 수가 있다. 그런데 또 이제 입법 사항까지 고친다. 이렇게 하는 것들은 보면 법 개정이 필요하긴 하지만 지금 세부담 상한선을 조정하는 건 큰 문제가 또 아니거든요. 이런 것들은 지금 현행은 예를 들어서 올해 내가 종부세를 500만 원을 냈어. 그러면 내년에 종부세는 세부담 상한이라는 게 있어서 너 올해 많이 냈으니까 내년에는 적게 내도 해서 150%가 지금 적용인데 그래서 750만 원 정도만 내면 되는데 이거 자체를 200%, 뭐 최대 300%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1,500만 원 내서 1,000만 원 내지는 2,000만 원까지 뭐 535, 1,500만 원까지 이렇게 확 늘어날 수가 있는 상황인 거니까 이런 세부담 상한선도 건드리게 된다고 하면 굉장히 사실은 갖고 있는 분들한테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런 내용이 되는 거고요. 다음 쪽으로 보면 이제 장기 보유 특별 공제 같은 경우는 요거는 이제 양도세를 언급하는 건데 요거 자체도 지금 보유와 거주를 해서 8%씩 해갖고 80%가 공제가 되는 건데 요것도 당연히 이제 나누는 게 시나리오가 많이 유명하게 지금 퍼지고 있지만 일단 공제 요건 기간 자체를 지금 10년에 80%를 15년으로 확대하는 것을 한번 예상해 볼 수가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 실제 거주 기간과 비거주 보유 기간만을 나누는데 지금은 4%씩 나눠져 있는데 요거를 비거주할 때는 2%로 줄이는 숫자로 요렇게 그러니까 8%를 6%로 줄이든가 아니면 아예 나누든가 이런 쪽으로도 좀 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어찌됐든 양도 차익이 좀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비과세 실현을 할 수 있을 때 장특공제가 굉장한 역할을 차지하는데 이거 자체 혜택을 많이 줄어들게 되니까 뭐 어찌됐든 손해는 손해인 거죠. 그러면서 요게 세 번째 적어놓은 요 차등을 좀 구간별로 둬야 되는데 이게 아마도 가장 좀 확실하지 않을까? 즉 고가 주택에 대한 공제율을 좀 낮출 수 있는 이런 방법을 채택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지금 무슨 소리냐? 1세대일 때는 12억까지가 공시가액의 합이 12억까지가 이제 공제 가격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 이제 9억인데 요거를 6억으로 공제 금액을 확 내린다고 보면 과표 자체가 많이 잡히니까 구간이 또 넓게 잡힐 거고 그러면 고세율을 적용을 받을 수 있을 거니까 이렇게 돼서 지금 종부세에 대한 부담이 좀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찌됐든 고가주택을 또 배제한다라는 소리도 있겠죠. 지금 50억 이상에 대한 것들은 아예 장특공제에 대한 혜택을 없애버린다. 이런 얘기도 있으니까 그런 쪽에도 좀 보셔야 될 거고 일단 시간상 간략하게 요것만 좀 정리를 해드리면 내 집이 지금 지방에 갖고 있는데 그게 공시 가격이 3억 이하다. 그러면은 그냥 갖고 계셔도 돼요. 주택수에서 어차피 제외가 되니까. 그런데 내 집이 지금 지방에 있는데 지방 어떻게 보면 행정동에 있는데 가격이 공시 가격이 3억이 넘어간다. 이러면 자기는 중과가 안 돼도 서울에 있는 조정 지역에 있는 경기도 12개 지역과 서울 전 지역에 있는 아파트를 갖고 있다고 하면 얘네들은 중과세를 유발하는 애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지방에 있는 이런 공시가 3억 넘어가는 것들은 무조건 지금 매도를 하셔야 되는 거고요. 분양권이나 입주권 같은 경우는 요거는 세율 자체가 높잖아요. 그러면서 또 조합원의 지위 양도 이런 것까지 따져야 되니까 매도하실 때 좀 요거는 한번 체크를 하셔야 되니까 주의를 좀 무조건 매도하실 게 아니라 하셔야 되는 거고 이 외에도 무조건 파는 게 아니라 중과 배제되는 거 있죠. 뭐 미분양 주택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그다음에 인구 감소 지역에 대한 또 주택들 그러면서 두 채 이상에 대한 요거는 이제 상속주택인데 상속주택 같은 경우도 또 합산 배제가 되는 게 있고 물론 두 채 이상이 되면은 합산될 위험이 있으니까 일단 한 채 정도 받았을 때는 이런 것도 중과 배제되니까 무조건 팔려고 하지는 말고 그래서 내 집이 다주택에 해당하는데 여기에 어디에 해당하느냐에 따라서 정리를 하시는 것도 어떻게 보면 현명한 내용인데요. 준비한 내용이 많았는데 시간이 좀 많이 부족하네요. 일단 오늘은 이렇게 정리하고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계속해서 설명 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금 제도가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 시나리오를 전해드리면서 우선 너무 겁먹을 필요는 없다라는 말씀도 함께 해주셨거든요. 조금 더 자세한 상담 필요하시다면 저희 언제나 무료 상담 전화 열어두고 있습니다. 편하게 연락 주세요. 아울러 저희 프로그램은 여러분께 보다 다양한 정보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고 있습니다. 해당 부동산의 가치나 매물 가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잠시 후 2부에서 또 다른 전문가와 함께 여러분의 고민 해결해 드리기 위해 돌아올게요. 계속해서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